자,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에 제작했던 네이버 웹툰 공지사항 크롤링을 통해서 유료화 웹툰 알림에 대한 그 스크립트를 VPS 위에 올려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PC를 종료했을 때도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VPS 사이트를 선정을 해야 됐는데, VPS 사이트로 제가 많이 사용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이트가 이 VULTR, 발음을 뭘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VULTR 이 사이트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셔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가지 사용자 정보를 입력을 하셔서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대시보드 창으로 아마 들어와질 텐데, 지금 아마 처음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 여기에는 서버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서버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서버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 빌링 부분에서 최초 사용자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이 결제 수단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일 괜찮은 건 여기 있는 이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이때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서 말하는 비자나 마스터를 지원하는 카드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제 수단을 등록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서버로 오셔서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이 빌링 부분에서 추가로 고려해볼 만한 결제 수단은 여기는 이 페이팔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고,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적절한지. 수수료 때문에 사실 그렇게 썩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고려해볼 만한 수단이고, 밑에 있는 알리페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결제 수단들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서버로 와서 서버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걸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위에서도 VULTR 클라우드 컴퓨트 VC2라는 이런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베어메탈 인스턴스, 그리고 스토리지 인스턴스,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주로 저희가 사용을 할 거는 여기 있는 VC2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서버의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 서버는 도쿄가 저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워서 레이턴시가 보통 제일 낮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은 다른 나라들, 다른 도시도 있는데, 보시면 제일 저렴한 서버의 사이즈, 그리고 CPU 1개, 메모리는 1기가, 밴드위스는 한 달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1000GB로 되게 넉넉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는 $5로 돼 있는데, 이거를 애틀란타에 가보면 2.5달러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CPU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절반씩인데, 이거 같은 경우의 특징이 IPv4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IPv6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하려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의 공지사항을 크롤링해서 단순히 알려주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IPv6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여기서 도쿄를 선택을 하시고, 운영체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우분투 64비트에서 18.10 버전을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버 이름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이서버 2로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서버 1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iServer2로 지정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지금 굳이 건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버를 deploy now를 해서 서버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서버를 생성하고 나면 이렇게 인스톨링이라고 뜨는데, 좀 기다리시면 이 위에 있는 것처럼 러닝 상태라고 뜰 겁니다. 먼저 마저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자, 서버가 세팅되는 동안에 설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텔레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 푸티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푸티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설치형으로 OS에 아예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시는 거고, 밑에 있는 이게 설치형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의 파일을 컴퓨터에 두고 그냥 그때그때 실행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제 컴퓨터는 64비트이기 때문에 밑에서 이 64비트 버전의 putty.exe를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이 되면 다운로드가 되면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너무 인스톨링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F5를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러닝이 됐기 때문에 서버를 사용할 준비가 된 거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 서버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여기에 IP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푸티에 IP 입력하는 부분에는 이걸 클릭하시면 카피가 되는데 자동으로 여기에다 붙여 넣으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바로 오픈을 해주시면, 자, 까만 창이 뜨고 먼저 이런 보안 알람이 뜹니다. 이거는 이 SSH 키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냥 여기선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로그인 애즈 하고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는 루트, 여기 보시면 유저네임은 루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이 쇼 패스워드를 누르면은 비밀번호가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 서버는 당분간은 유지를 좀 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카피 패스워드를 누르신 상태에서 다시 푸티로 돌아가서, 지금 복사가 클립보드에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복사하는 방법은,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이 창에서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창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더라도 그 입력되는 게 반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도 처음에 리눅스를 할 때 창에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다가 뭘 입력해도 입력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마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아마 쇼 패스워드로 해서 보시면은 여러가지 특수 문자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입력하기 어려우니까 가급적 여기서 카피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이 창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소스 코드를 이 서버 내에 가져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작성했던 공지사항 알림에 대한 소스 코드입니다. 여기 있는 이 API는 제가 삭제를 해서 아마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 푸티에다가 붙여 넣어야 되는데, 자, 리눅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그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vi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main.js 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런 뭔가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이 상태에서 i를 누르시고, 자, 이 소스 코드는 지금 뒤에 있는 거는 복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저 위에 있는 소스 코드의 내용이 여기에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가 한 번에 보이는데,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수정을 할 거고요. 저랑 다르게 기존에 만드셨던 텔레그램 봇의 API를 액세스 토큰을 없애시지 않았다면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ESC를 누르시고 콜론을 누르시면 됩니다. 쉬프트하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콜론이 입력이 되죠. 그럼 이 아래쪽에 이렇게 콜론이 뜬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W 그리고 Q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원래 있던 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ls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main.js라는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main.js를 실행하는 요령은 똑같은데요. 노드 띄고 main.js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입력하시면 자, 이렇게 노드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 명령어를 그대로 우클릭으로 복사를 하셔서 드래그하고 우클릭하면 그게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이 Node.js를 설치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여기서는 Y 혹은 N을 누르라고 하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엔터를 치셔도 그냥 Y가 됩니다. 그래서 Node.js가 쭉 설치가 되고 좀 기다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다 완료가 됐고 이 상태에서 다시 노드 띄고 main.js를 입력해서 실행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해보면은 이번에는 리퀘스트라는 모듈을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럼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윈도우에서 해줬던 것처럼 npm install request 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이번엔 또 npm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npm도 마찬가지로 노드처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면은 npm도 설치가 완료가 됐고 원래 우리가 하려던 것처럼 리퀘스트 모듈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드 띄고 main.js를 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아마 또 모듈을 하나 설치하라고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이번에는 CRIO라는 모듈이 없다고 나왔죠. CRIO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실행을 해보면 또 없다고 나올 건데 자, 이번에는 텔레봇이 없다고 나왔죠. 텔레봇도 설치해줍니다. 이번엔 아마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근데 제가 아직 그 봇 액세스 토큰을 새로 만들어서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봇은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실행은 우선 되고 지금 이렇게 뜬 거는 이 토큰이 아마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봇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 같죠. 컨트롤 C를 누르면 이 스크립트를 중지하고 다시 입력하는 창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매번 이렇게 소스 코드를 가져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모듈을 하나씩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원래대로면은 패키지.json에 사용하려는 모듈을 npm 인스톨을 할 때 세이브 옵션을 줘서 패키지.json까지 같이 가져오면은 원래는 npm 인스톨이라는 명령어 한 번에 필요한 모듈들을 다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는 용도에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그냥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깔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봇 API 토큰을 다시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노드 띄고 main.js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상적으로 봇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봇이 시작이 됐고
자, 5초마다 이런 식으로 유료화 전환 작품 안내라는 내용에 대해서 크롤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자, 이거를 한번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도록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다시 텔레그램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이 코드가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코드를 원래대로 공지사항이 새로운 게 없으면 알람을 받지 않도록 수정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공지사항이 없을 때도 알람이 오도록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그래서 vi main.js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새로운 공지사항이 없을 때도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가도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입력을 하는 거는 방향키로 이동을 하시는 건 자유롭지만, 입력할 때는 I를 누른 상태에서 이게 인설트로 바뀐 상태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주의할 거는 키보드에 많이 달려있는 오른쪽에 있는 키패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커서가 여기 가 있는 상태에서 이 코드를 그대로 붙여와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내용은 이걸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쭉 지워서 복사하는 의미가 없어졌네요. 보점 메시지, 샌드 메시지 해서 다시 복사를 해야겠네요. 복사해서 내용을 이 링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도 새로운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이제 실행시키면 새로운 공지사항이 없을 때도 여기서 콘솔 창에다가 이걸 하나 띄워줄 거고, 공지사항이 새로 등록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띄워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ESC를 누르시고 쉬프트 세미콜론으로 콜론을 여기 이렇게 나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금 한영키가 눌려있기 때문에 영어로 바꿔준 상태에서 W와 Q를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원래 있던 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서 봇한테 메시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띄고 main.js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이 네이버 노티스 봇으로 가서 스타트를 입력을 해서 구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봇은 5초마다 새로운 공지사항이 없다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내줄 겁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영상에 대한 예고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푸티 창을 종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알람이 추가적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추가적인 알람이 안 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티를 종료를 했을 때 알람이 계속 오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그 VLTR, VPS 서버에서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지 이 푸티 창을 종료를 해주시더라도 계속해서 알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노헙과 크론 탭을 이용해서 푸티 창이 종료가 됐을 때도
계속해서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